1947년 7월의 어느 뜨거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평화로운 마을 로즈웰.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와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목장에서 기이한 잔해들을 발견한 농부 맥 브레이젤은 자신이 인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사건의 목격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은박지처럼 생겼지만 결코 찢어지지 않고 불에 태워도 그슬리지 않으며구겼다가 펼치면 순식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정체불명의 금속 조각들이었습니다. 당황한 브레이젤은 이 잔해들을 들고 마을 보안관을 찾아갔고 소식은 곧바로 로즈웰 육군 항공대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전대미문의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로즈웰 육군 항공대 인근 목장에서 비행 접시 포획.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당시 사람들의 공포와 경외심을 말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지구 밖 지적 생명체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로즈웰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전화기는 불통이 될 정도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소식은 차에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싸늘한 정적과 의구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 제8공군 사령관이었던 로저 레이미 장군이 급히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앞서 발표된 비행 접시 라는 단어 대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무 막대기와 은박지 파편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거한 것은 비행 접시가 아니라 단순히 기상 관측용 풍선에 달린 레이더 반사판일 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외계의 기술이라며 흥분했던 군 당국이 하루아침에 말을 바꾼 것입니다. 어설픈 기상 풍선 잔해를 앞에 두고 찍힌 제시, 마르셀 소령의 사진은 신문 한 면을 장식했고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군의 발표대로라면 이 모든 소동은 멍청한 농부와 경험 없는 군인들이 만들어낸 총흙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시 로즈웰 기지는 세계 유일의 원자폭탄 투하 부대였던 제5 폭격전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이 모여있던 그들이 고작 기상풍선 하나를 구분하지 못해 전 세계에 비행 접시를 잡았다는 오보를 냈을까요? 아니면 그 짧은 24시간 동안 우리가 결코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가 감춰진 것일까요? 군 당국의 발표대로 그날 추락한 것이 정말 기상 관측용 풍선이었다면 로즈웰 사건은 그저 흔한 오보 해프닝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무려 47년이 지난 1994년 미국 공군은 전 세계를 향해 다시 한번 충격적인 고백을 내놓습니다. 그동안 기상풍선이라고 말해왔던 것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대중을 속여온 것일까요? 공군이 새롭게 꺼내든 카드는 바로 냉전 시대의 산물이자 초극비 프로젝트였던 프로젝트 모굴이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 냉전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소련의 핵무기 개발이었습니다. 소련이 언제, 어디서 핵실험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였죠.
이를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프로젝트 모굴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거대한 풍선들을 수십 미터 길이로 이어붙인 뒤 고고도에 띄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풍선들에는 아주 예민한 저주파 음파 탐지기가 달려 있었는데 만약 소련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진동이 대기 상층부의 특수한 층을 타고 전 세계로 전달될 것이라는 이론에 착안한 장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인공위성도 없던 시절이었기에 이 풍선 장치는 미국의 눈과 귀가 되어줄 가장 강력한 첩보 도구였습니다. 당연히 그 존재 자체가 1급 기밀이었죠. 1947년 7월 로즈웰 인근 목장에 떨어진 것은 바로 이 프로젝트 모굴에 사용된 4번 비행체였다는 것이 공군의 최종 설명입니다. 특수한 은박지와 나일론 소재, 그리고 레이더 반사판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이한 문양의 테이프들이 목격자들의 눈눈에는 외계의 물건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공군이 공개한 프로젝트 모굴의 장치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둥근 풍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십 개의 풍선과 각종 금속 장비들이 뒤엉킨 거대한 기차 같은 형상이었죠. 군 당국은 이 극비 첩보 장치가 소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 기상풍선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급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일까요? 공군의 발표는 정교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덧붙여 로즈웰의 미스터리를 국가 안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은폐로 결론 지으려 했습니다. 많은 과학자와 회의론자들은 이 발표를 기점으로 로즈웰 사건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외계인은 없었다. 그저 냉전이 만든 유령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설명에는 치명적인 빈틈이 존재합니다. 프로젝트 모굴의 장비들은 분명 지구상의 물질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 막대기, 은박지, 접착 테이프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잔해를 직접 만졌던 이들의 증언은 공군의 발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들은 망치로 내려쳐도 자국조차 남지 않는 금속을 이야기했고 불에 타지 않는 기묘한 직물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첩보 장비의 추락에 왜 그토록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으며 현장을 목격한 민간인들에게는 왜 죽음의 위협에 가까운 함구령이 내려졌던 것일까요? 만약 프로젝트 모굴이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또 다른 정교한 두 번째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 더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로즈웰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세상은 거짓말처럼 이 사건을 잊었습니다. 군 당국의 기상풍선 발표는 생각보다 강력했고 대중은 곧 불어닥친 6.25 전쟁과 냉전의 공포 속에서 하늘 위의 비행 접시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즈웰의 진실은 정부의 비밀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만 쌓인 채 역사의 뒤향일로 영원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송곳과 같아서 아무리 두꺼운 침묵의 천으로 덮어도 결국 삐져나오기 마련입니다. 1978년 원자핵 물리학자이자 UFO 조사관이었던 스탠턴 프리드먼은 운명적인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루이지애나에 살고 있는 한 퇴역 장교가 30년 전 로즈웰에서 아주 기묘한 경험을 했다는 제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시 마르셀.
바로 1947년 당시 추락 현장에서 잔해를 직접 수거하고 비행 접시 포획 보도자료를 냈던 바로 그 정보장교였습니다. 30년 만에 입을 연 마르셀 소령의 증언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노년의 신사가 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본 것은 기상풍선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구상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수거했던 파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가벼우면서도 아무리 강한 힘을 가해도 구부러지지 않는 금속, 겉면에는 보라색과 분홍색이 섞인 기이한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던 가느다란 빔, 그리고 불에 태워도 열기조차 느껴지지 않던 그 기묘한 물질들까지. 마르셀 소령은 고백했습니다. 당시 레이미 장군이 보여준 기상풍선 사진은 완벽한 조작이었다는 것을요. 군 상부의 명령에 따라 진짜 잔해는 이미 어디론가 옮겨졌고 그는 카메라 앞에서 가짜 기상 풍선 조각을 들고 바보 같은 정보장교 연기를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살았던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국가의 은폐를 폭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잠자고 있던 거대한 괴물을 깨웠습니다. 마르셀 소령의 폭로를 시작으로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건 현장을 봉쇄했던 헌병들, 잔해를 운송했던 트럭 운전사들, 심지어는 기지 내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까지 말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로즈웰에 떨어진 것은 정부의 설명처럼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사가 거듭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부서진 파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행체의 본체로 보이는 거대한 구조물이 있었고 그 주변에서는 일상적인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무언가가 발견되었다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금속 조각이 아닌 그 비행체 안에 타고 있었을 주인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파편뿐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생명체가 있었습니까? 30년간 억눌렸던 호기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의구심으로 번졌습니다. 금속 잔해에 대한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로즈웰의 미스터리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락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외계인 사체에 대한 증언들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계의 결함이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 이 땅을 밟았다는, 아니, 이 땅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당시 로즈웰 기지 근처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글렌 데니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중 기지로부터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그에게 아주 기묘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여린이용 사이즈의 밀폐된 관 3개를 당장 구할 수 있느냐? 사체가 심하게 부패하거나 손상되었을 때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내용이었죠. 장례 전문가였던 그조차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하고도 은밀한 문의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데니스는 직접 기지, 내 병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간호사 한 명을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질려 사들부들 떨고 있던 그녀는 데니스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기지 안으로 정체불명의 사체들이 실려왔으며 군의관들이 이를 해부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냅킨에 급히 그려 보여준 그 존재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날 그레이 외계인이라 부르는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1m 남짓한 작은 키, 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 그리고 얼굴의 절반을 차지하는 커다랗고 검은 눈, 코와 귀는 흔적만 남아 있었고 입은 아주 작은 틈새에 불과했습니다. 손가락은 4개였으며 손가락 끝에는 마치 빨판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고 그녀는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군 당국은 그녀가 영국으로 전출되었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 그녀를 다시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추락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민간인들과 이를 수습했던 일부 병사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사체 중 하나가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며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이는 사체에서 지독한 유황 냄새와 같은 기이한 악취가 진동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947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말입니다. 당시에는 외계인이라는 개념조차 대중에게 생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생명체의 형상을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본 것이 정말 공군이 나중에 주장한 것처럼 추락 테스트용 마네킹이었을까요? 하지만 마네킹은 고통을 느끼지도 이상한 소리를 내지도 지독한 냄새를 풍기지도 않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군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로즈웰 기지는 철통 같은 보안 속에 봉쇄되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이들에게는 이 일을 발설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서슬퍼런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단순한 마네킹이나 기상풍선 때문이라고 하기엔 군의 대응은 지나치게 잔혹하고 치밀했습니다. 쏟아지는 외계인 사체 목격담, 침묵으로 일관하던 미국 정부는 1997년 사건 50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로즈웰 리포트, 뉴멕시코 사막의 살해 종결. 이 보고서에서 미 공군은 전 세계를 향해 아주 흥미롭고도 당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보았다는 그 기괴한 형체의 외계인들은 사실 외계인이 아니라 고고도 낙하 테스트를 위해 비행기에서 투하했던 인체 모형, 즉 더미 마네킹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냉전의 긴장 속에서 미군은 조종사들이 높은 고도에서 탈출할 때 신체가 어떤 충격을 받는지 실험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재현한 마네킹들을 특수 제작했고, 이를 풍선이나 비행기에 실어 성층권까지 올린 뒤 떨어뜨렸습니다.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떨어진 이 마네킹들을 수거하는 과정은 매우 비밀스럽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멀리서 이 장면을 훔쳐본 민간인들이나 기억이 희미해진 목격자들이 마네킹의 은색 내열복을 외계인의 피부로, 마네킹의 무표정한 얼굴을 외계인의 생김새로 착각했다는 것이었죠. 이 발표는 꽤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외계인이라는 비현실적인 존재를 군사 실험이라는 현실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에는 공군조차 설명하지 못한 치명적이고도 소름 끼치는 구멍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시간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미 공군이 외계인의 정체라고 지목한 이 마네킹 테스트, 즉 프로젝트 하이다이브가 시작된 것은 1954년입니다. 그런데 로즈웰 사건이 터진 것은 언제였죠? 네, 1947년입니다.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1947년에 떨어진 무언가를 보고 공포에 질렸던 목격자들에게 정부는 7년 뒤에나 시작될 실험의 결과물을 본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셈입니다. 공군의 해명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이른바 기억의 압축 현상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들고 나온 것이죠. 목격자들이 1947년의 추락 사건과 1950년대의 마네킹 실험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뒤섞여 마치 한나라시에 일어난 일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장교들과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시민들을 단체로 기억상실증 환자나 망상증 환자로 몰아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현장에서 외계인을 보았다는 이들은 사체의 피부가 매우 부드러웠으며 마네킹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내부 장기들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사체가 풍기는 그 특유의 잊을 수 없는 악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플라스틱과 고무로 만들어진 마네킹이 썩은 유황 같은 냄새를 풍길 수 있을까요? 정부는 왜 이토록 무리한 논리를 펼치면서까지 마네킹이라는 답변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로즈웰의 추락 현장에서 수거된 기이한 파편들과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들, 이 모든 것들이 군 기지의 삼엄한 경계 속으로 사라진 뒤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단순히 창고에 처박혀 먼지만 쌓여갔을까요? 음모론자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날의 수습은 끝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 대통령조차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초법적인 비밀 결사 조직 마제스틱 10B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야기는 1984년 영화 제작자이자 UFO 연구가인 제이미 샨델에게 날아온 익명의 필름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35mm 필름 속에는 1952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1급 기밀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으로 로즈웰 사건과 외계 기술을 관리하기 위해 12명의 정계, 관계, 학계 최고 엘리트들이 소집되었다는 기록이었죠. 이른바 MJ 치프라 불리는 이들은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그리고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포함된 그림자 정부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로즈웰에서 회수한 외계의 비행체와 사체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미국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른바 역공학 프로젝트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현대 기술의 상당수가 사실은 로즈웰의 잔해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섬유, 집적 회로인 마이크로칩, 야간 투시경, 심지어 방탄복에 쓰이는 케볼라 소재까지 인류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해야 했을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단 몇십 년 만에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로즈웰의 외계 비행체를 분해하고 연구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 문서가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FBI는 문서 위에 커다랗게 보거스, 즉 가짜라는 도장을 찍어 공개하며 사태를 진화하려 했죠. 실제로 문서 속의 서명이나 서식이 당시의 것과 미세하게 다르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의구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거짓말이 탄로나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로즈웰 사건 이후 전설적인 5.1구역과 같은 비밀 기지들이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기지에서 밤마다 기이한 빛을 내며 비행하는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비밀기지의 지하 깊숙한 곳, 삼엄한 경계 속에 감춰져 있천져 있던 로즈웰의 진실은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군 당국이 문서를 파기하고 증인들의 입을 막으며 필사적으로 은폐에 벽을 높이 쌓는 동안 로즈웰이라는 이름은 그 벽을 타고 넘어가 전 세계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대한 문화적 폭발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즈웰은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인류가 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하나의 거대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계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습이 있죠. 커다란 머리와 비정상적으로 큰 검은 눈, 그리고 왜소한 몸집을 가진 그레이 외계인 말입니다. 사실 이 정형화된 이미지는 로즈웰 사건의 목격담에서 시작되어 대중문화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1947년 이전의 공상과학 소설 속 외계인들은 문어처럼 생겼거나 거대한 괴물의 모습이 대부분이었지만 로즈웰 사건 이후 인류의 무의식 속에는 그레이의 이미지가 외계지적 생명체의 표준으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영화와 TV 드라마는 이 미스터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90년대 전 세계를 휩쑤었던 드라마 엑스파일, The X-Files은 로즈웰을 정부 음모론의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주인공 멀더의 대사인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The truth is out there는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정부를 불신하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쫓는 시대적 정신이 되었습니다. 로즈웰이라는 도시 자체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한때 평범한 농축산 도시였던 로즈웰은 이제 전 세계 UFO 마니아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은 외계인 머리 모양을 하고 있고 맥도날드 건물조차 비행 접시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매년 7월이면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어 UFO 페스티벌을 즐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로즈웰이 상업적인 관광지에 불과하다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인류와 외계가 처음으로 조우했던 신성하고도 두려운 장소인 셈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로즈웰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로즈웰이 현대인들에게 일종의 현대판 신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 아는 비밀, 그리고 저 넓은 우주에 우리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신비로운 희망을 갈구합니다. 정부가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대중의 상상력은 더욱 정교하게 진실의 빈틈을 메워나갔고 로즈웰은 그 과정에서 태어난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즈웰이 단순한 팝 문화의 소재로 소비되는 동안에도 현실 세계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담처럼 주고받던 UFO 이야기가 이제는 미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때 로즈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취급을 받거나 음모론자로 낙인 찍혀 사회적인 비웃음을 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미국 국방부의 공식 문서와 의회 청문회장의 증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로즈웰의 유령은 UFO라는 낡은 이름을 벗어던지고 UAP, 즉 미확인 비행 현상이라는 차갑고도 냉정한 군사용어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 해군 조종사들이 촬영한 믿기 힘든 비행 물체 영상이 공개되었고 국방부는 그것이 조작되지 않은 실제 상황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3년 미 의회 청문회에 등장한 정보장교 출신
데이비드 그러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비인간 존재 이 비행체와 그 사체를 은닉해 왔으며 이를 이용한 역공학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해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80년 전 로즈웰의 목격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장했던 그 이야기가 21세기 최고 정보 엘리트의 입을 통해 다시금 세상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1947년의 그 사막으로 돌아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지금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UAP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80년 전 로즈웰에 떨어졌던 것은 정말로 기상풍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맞이한 첫 번째 우주적 조우를 은폐하기 위해 동원된 거대한 거짓말의 시작이었을까요? 프로젝트 모굴, 마네킹 테스트, 그리고 기억의 왜곡까지 정부가 내놓았던 그 수많은 설렴션, 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이 대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덧칠한 정교한 위장이었을까요? 로즈웰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의 독점이 대중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가려진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고 있습니다. 비밀의 장막은 조금씩 걷히고 있으며 이제 전 세계는 정부가 꽁꽁 숨겨두었던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로즈웰 기지의 지하창고가 아닌 국립박물관의 전시실에서 그날의 잔해제를 직접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인류 역사를 로즈웰 이전과 로즈웰 이후로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로즈웰의 사막에서 시작된 그 기묘한 이야기는 반드시 그 마지막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